사무라이 잭. 신검을 든 사무라이 잭이 아쿠라는 절대 화신으로 인해 망가진 미래를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포탈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그린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했던 만화로 뛰어난 액션씬과 연출, 매력적인 세계관,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있는 캐릭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화입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의 제작자는 겐디 타르타콥스키로 덱스터의 실험실, 파워퍼프 걸 등 카툰 네트워크에서 인기 있는 여러 작품들을 제작했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이 작품을 매우 감명 깊게 봐서 사무라이 제작팀에게 스타워즈 클론워즈 작품을 의뢰했고, 이 작품 역시 뛰어난 액션씬으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디스토피아 미래에서 형상화된 악마와 싸우는 이름 없는 사무라이 전사라는 소재는 프랭크 밀러의 작품 로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 사무라이 잭 3D 영화를 제작하려 했었으나 파워퍼프 걸 영화판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오프닝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작곡가가 블랙 아이드 피스의 윌 IM입니다. 사무라이 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시즌 4개, 총 52개의 에피소드를 방영했었습니다. 당시 시즌4가 끝난 후 카툰 네트워크 측에서 추가 시즌을 제안했으나 제작진들은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지쳐서 이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장을 영화로 제작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카툰 네트워크의 어덜트 스윙에서 사무라이 잭의 새로운 시즌을 예고했고, 그렇게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무라이 잭의 파이널 시즌이 방영했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악 아쿠에게 고향을 잃고 부모님과 백성들은 아쿠의 노예로 잡혔습니다. 아쿠를 물리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한 주인공은 전 세계를 돌며 끝없는 수련을 했고, 그렇게 아쿠에게 유일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인 신검을 들고 아쿠를 처단 직전까지 몰아갔으나 아쿠가 최후의 발악으로 타임포탈을 열어 잭을 미래로 던져버렸죠. 그 미래는 아쿠의 지배 아래 온갖 악당들이 득실거리고 죄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을 쫓는 아쿠의 로봇 부하들을 무찌르면서 동시에 아쿠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며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존나긴 여정을 시작하죠. 사무라이 잭이라고 하지만 사실 작중에서 주인공의 진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아크로바틱한 모습을 본 미래인들이 라고 불렀는데, 주인공은 이곳 사람들이 붙여준 신성한 이름이라며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이 잭이라는 단어가 영어권에서는 남자에게 자주 쓰이는 이름이긴 한데 젊고 하층 계급의 남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켈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인을 죽이고 다니는 청년의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인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잭에서 따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잭을 포함한 여러 캐릭터들의 이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황제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독 잭이 로봇을 썰어버리는 장면이 많은데, 이는 아동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이 사람을 칼로 베어버리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로봇이 확실히 미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잭이 상대하는 일부 적들을 로봇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잭의 외모가 파워퍼프 걸의 유토니온 교수와 비슷한데 잭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유토니온 교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팬덤에서는 잭의 후손이 유토니온 교수가 아닐까 하는 가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작자가 파워퍼프 걸과 덱스터의 실험실을 제작해서 그런지 작중에 두 만화와 관련된 이스터에그가 몇 개 있습니다. 잭을 추적하던 현상금 사냥꾼인 이 캐릭터는 덱스터의 실험실에서도 나오며, 파워퍼프 걸의 주요 배경인 타운스빌과 비슷한 도시가 나오고, 이 만화에서 나온 개사료 광고판과 비슷하게 생긴 광고판도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강아지의 모습이 파워퍼프 걸에서 나오는 시장님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로스차일드 경으로 아코에 의해 미래로 떨어진 잭을 도와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잭은 이 개를 처음 보고는 Talking demon dog. Best me this day, vile henchman of Haku. 라면서 배려고 했지만요. 로스차일드는 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스차일드와 그의 개 같은 동료들은 아코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잭은 아코가 보낸 로봇들을 박살내고 개들을 모두 해방시켜줍니다. 여기 고통받고 있는 개들 중에 이 캐릭터는 과거 겐디 타르타콥스키가 제작에 참여했던 만화 프로그램인 투 스투피드 도그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중 하나입니다. 배가 고팠던 잭은 저녁밥을 포획하기 직전 갑자기 나타난 괴물 하나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 괴물은 울리족들 중 한 마리로 아쿠가 크리첼라이트라는 종족을 이 울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울리들은 터전을 빼앗기고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잭이 포획한 이 울리는 크리첼라이트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던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잭은 울리들을 구속하고 있던 마법 수정구를 파괴하고 울리들과 함께 크리첼라이트들을 모두 몰아냅니다. 이때 울리족의 장로인 라조르가 잭에게 북쪽으로 가면 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라조르라는 이름은 카툰 네트워크의 관계자들 중 한 명인 마이크 라조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느 탑 꼭대기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오즈릭의 우물이 있다는 말에 잭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그 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우물이 있는 탑 꼭대기에 3명의 눈먼 궁수들이 있었고, 잭은 그들의 뛰어난 활솜씨에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눈이 아닌 오직 소리와 감각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잭은 수련 끝에 3명의 눈먼 궁수들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이들은 알고 보니 사람이었는데, 사실 오즈릭의 우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저주를 내리는 아쿠가 만들어낸 우물이었고, 결국 잭은 그것을 파괴해버리죠. 이 오즈릭이라는 단어는 1982년에 개봉한 코난 더 바바리안이라는 영화 속 등장인
등장인물인 킹 오즈릭에서 따온 것입니다. 심해 속 도시 오시아니스에 타임머신이 있다는 말에 잭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트라이셀라킨이라는 종족이 잭을 환영하며 잭이 좋아하는 해산물들을 대접하죠. 트라이셀라킨들이 타임머신에 잭을 태우지만 사실 이것은 잭을 죽이기 위한 아코의 계략이었습니다. 원래 트라이셀라킨들은 육지에서 생활했었으나 아코 때문에 해저로 쫓겨났었는데 아코가 너희가 잭을 포획하고 나한테 넘기면 너희 종족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던 거죠. 당연히 아코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트라이셀라킨들은 잭을 풀어준 뒤 잭과 함께 힘을 합쳐 아코를 물리칩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이 트라이셀라킨들의 이름이 각각 링고, 기네스, 코널이라고 하는데 비틀즈 멤버 링고스타, 스타워즈에서 오비안 케노비 역을 맡았던 알렉 기네스, 그리고 007의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 배우 숀 코너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코에 의해 지명수배자가 되고 나서 잭은 자신을 쫓는 수많은 현상금 사냥꾼과 아코의 로봇 부하들을 상대하면서 점차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학신의 끈까지 끊긴 상황, 분노가 폭발한 잭의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가 나타나니 그것은 아코의 마법으로 잭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형성화된 매드잭이었습니다. 잭과 완전히 똑같다 보니 전투력도 똑같았고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았죠. 잭은 이 매드잭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눈앞의 매드잭을 처치합니다. 아코가 잭에게 건 현상금의 액수가 무려 이 9골플렉스. 이 에피소드 초반부에 잭이 적들을 제압하고 나서 하는 말인 파워퍼프걸에서 버블검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높이에서 좁은 다리를 건너는 잭. 그런데 반대편에 웬 이상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스코틀랜드인이 나타나니 길! 서로 네가 먼저 비키라며 지치들까지 싸운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기습당합니다. 싫어하는 두 사람이 붙어있으니 당연히 티격태격 싸워댔으나 이번만 임시 동맹이라며 서로 힘을 합쳐 현상금 사냥꾼들을 물리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동료가 됐으며 이후 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등 이 스코틀랜드인은 잭이 미래 세계에서 얻게 된 둘도 없는 친구이자 조력자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 캐릭터도 본명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인이 아주 길게 잭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의 연출은 1974년 영화 터치다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한 번은 잭이 타임포탈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으나 점프를 잘 못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또 타임포탈을 아코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잭은 우연히 하얀 유인원들과 그들과 같이 자라며 뛰어난 점프력을 가지게 된 원숭이 인간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붉은 원숭이들에게 식량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당하고 있었고 잭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원숭이 인간은 그 보답으로 잭에게 아주 높이 점프하는 노하우를 전수하죠. Jump good. 캐릭터의 모티브는 타잔인 것으로 보입니다. 잭은 하이힐을 신은 적이 있습니다. 이뻐 보여서 신은 게 아니라 무기 같아 보여서. 언제 한 번은 잭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몬도봇이라는 거대한 로봇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맥스 박사가 도시를 수호할 목적으로 이 로봇을 제작했으나 어째서인지 도시를 파괴하는 로봇이 됐죠. 박사는 잭이 선택받은 자라면서 바다에 잠들어 있던 로봇 사무라이에 대해 알려주며 잭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잭은 로봇 사무라이에 탑승하여 몬도봇을 쓰러뜨리죠. 이 에피소드는 사무라이 거대 로봇을 소재로 다룬 만화 갓 마징가와 괴수물 고질라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어느 음산한 마을에 도착한 잭은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주인은 어째선지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던 잭은 밖에서 신나는 클럽 음악과 시끄러운 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아이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울고 있던 여관 주인이 올리비아라며 자신의 딸을 애타게 부르나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자 올리비아는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모두 아코의 부하에게 세뇌당해 매일 밤 난동을 부리며 아코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던 거죠. 치밀한 변장을 한 잭이 아코의 부하를 쓰러뜨리면서 올리비아를 포함한 아이들은 모두 세뇌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 진흙탕 정토 장면은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래 세계는 이 만화의 메인 빌런 아쿠의 지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쿠라는 이름은 악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머나먼 과거, 오딘, 라, 비슈뉴 이 고대 3명의 신이 우주를 떠돌던 악의 덩어리를 처리했는데 이때 작은 악의 조각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악의 조각은 점차 영역을 넓혀갔고 잭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왕국까지 피해를 끼쳤죠. 잭의 아버지 황제는 신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 악의 조각을 소멸시키기 위해 의식을 시행했으나 이 조각은 도리어 재물들을 흡수해 아쿠로 탄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황제가 악의 화신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 왕국은 아쿠에게 공격받고 황제는 붙잡힙니다. 그때 고대 3명의 신이 황제의 마음에서 순수한 선의를 추출했고 그것으로 아쿠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신검을 만들어줍니다. 황제는 신들에게 하사받은 무고와 신검을 사용해 아쿠를 봉인했으나 몇 년이 지나 아쿠가 부활했고 아쿠의 기습 때문에 신검을 들지 못한 황제는 결국 자신의 아들 잭에게 뒷일을 맡깁니다. 이 아쿠의 탄생 이야기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어둠과 혼돈의 신 아포피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코의 성우는 마코로 아바타 앙의 전설에서 아이로 성우 역을 맡았었습니다. 제작자가 코난 더 바바리안에서 마코의 연기를 감명 깊게 봤다고 하며 그가 아코 성우 캐스팅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우분이 2006년에 사망하셨기에 2017년에 방영했던 사무라이 잭 시즌5에서는 그렉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아쿠 역을 맡게 됐습니다. 아코의 불타는 눈썹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아쿠가 첫 등장했을 때는
섬뜩한 배경음과 왕국을 불태우는 장면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등장했으나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아코의 우스꽝스러운 면모가 부각되면서 그 캐릭터성에 맞춰 성우 마코가 하이톤의 연기를 선보였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뽑자면 Extra thick. 이 대사는 2015년에 해외에서 띡이라는 단어가 밈으로 유행하자 성우의 강렬한 띡 발음 덕분에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사실 이 대사는 아쿠가 잭을 죽일 용병들을 주문하면서 나온 건데 소화기를 든 아쿠가 저기 주문 좀 하려고요. 아쿠요. 아주 큰 걸로. Extra thick. 30분 이내 안 오면 무료라고? Excellent. 무슨 대화만 보면 피자 주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악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통화하는 게 묘하게 웃겨서 팬덤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쿠는 잭을 죽일 용병들을 구했지만 전부 털리죠. 화가 난 아쿠는 잭에게 직접 찾아가 우리 둘이 이러는 거 끝없을 것 같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판 붙자. 대신 그 신검 없이. 라며 잭에게 결투를 제안합니다. 알았어. 나 신검 안 가져올게. 대신 변신 마법 금지. 다른 모습 안 되고 오직 인간 폼으로. 네 기계 부하도 없이. 그리고 마법도 금지. 라고 잭이 말합니다. 아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츠들의 계곡 넘어 고대 유적지에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가 오우거 크림슨 성지에서 서쪽에 있던가? 거기서 동쪽에 있어. 아 맞다 거기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면 내가 태워다줘? 아 내가 찾아본다니까 씨. 그리고 너 꼭 인간형으로 와라. 알았어. 넌 검 가져오지 마. 알았어. 넌 꼭 인간형으로 와. 알았으니까 너 검 가져오지 마. 결국 유적지에서 만난 두 사람 마침내 최후의 결투를 시작하지만 아쿠가 몰래 마법을 씁니다. 사실 이것은 잭의 신검을 빼앗기 위한 아쿠의 함정이었죠. 야 부하들 데려오지 말랬잖아. 검 가져온 건 누구였더라? 아 그거 네가 규칙을 어길까봐. 핑계대지 마. 하지만 잭은 아쿠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짜 검을 준비했고 진짜 검은 결국 빼앗깁니다. 아쿠는 자신이 수작을 부릴 거라는 걸 잭이 알고 있다는 걸 아쿠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잭은 아쿠가 수작을 부릴 거라는 걸 잭이 안다는 걸 아쿠가 안다는 걸 잭이 안다는 걸 아쿠가 안다는 걸 잭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잭은 수많은 가짜 검들을 곳곳에 숨겨뒀고 아쿠는 여기서 진짜 신검을 찾아야 했죠. 결국 아쿠는 진짜 신검을 찾지 못했고 진짜 신검을 뽑아든 잭은 아쿠를 죽이려고 했으나 또 놓칩니다. 길에서 역할극 놀이라 하며 노는 아이들이 악당 아쿠 역할을 하기 싫고 영웅 잭 역할만 하고 싶다는 것을 본 아쿠는 사무라이 잭의 영웅담을 들으며 자란 요즘 것들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우스꽝스러운 존재를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나 아쿠의 영웅담을 들려주면 되겠다며 아이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서는 자신의 가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무라이 잭에 관한 온갖 헌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나 아쿠가 우주를 떠돌던 악을 베이컨으로 만들고 지구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줬다. 어쩌라고? 내 얘기가 재미없니? 이야기는 잘 알겠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무라이 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듣게 될 이야기는 잭과 곰 3마리다.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사악한 사무라이 잭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처참한 파멸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단다. 저기 아쿠님 그게 잭은 그런 짓 안 할 텐데요? 그래 과장이 좀 심했지. 하지만 다음 건 실화란다. 사악한 사무라이 잭이 아기 돼지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했단다. Here's Jackie. 저기 아쿠님 그래 꼬마야. 너무 무서워요. 그래 맞아. 사무라이 잭은 무서운 인간이란다. 근데 잭은 그런 짓 안 할. 갈! 내가 다른 실화도 들려줄게. 잭이라는 이름의 사악한 괴물들이 불쌍한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근데 있었는데 잭은 남자인데요? 옛날 옛적에 사탕으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그걸 거인 사무라이 잭이 밟아서 부쉈어. 왜 잭이 거인이에요? 사악한 사무라이 왕자 잭은 마법의 공주 개구리에게 잡아먹혔고. 근데 잭은 거인이라면서요. 그래 거인 잭은 잭과 콩나무에서 떨어졌고. 근데 잭은 콩나무 위에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무라이 잭은 자신이 찾고 있던 양들한테 짓밟혔어. 그 이야기 그렇게 안 흘러가는데요? 거대한 장화씨는 고양이가 나타나서 사무라이 잭을 걷어찼어. 아무튼 사무라이 잭은 별로야. 이래도 잭을 좋아해? 독하다 독해. 내가 다른 실화도 들려주마. 위대하고 전능한 한 마법사가 사무라이 잭 없앰 수고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잭의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소년이 있는데 You will not claim another innocent. You will not claim another innocent. 이 캐릭터의 성우가 잭이랑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쿠는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오죽 심한 건지 잭을 보고는 오늘은 싸울 기분이 아니라면서 힘없이 날아가 버렸죠. 이때 아쿠가 기침을 하면서 잭의 몸에 아쿠의 침인가 하여튼 검은 점액이 잭의 몸에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잭이 죄 없는 로봇을 썰어버리는 등 잭이 아쿠처럼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잭 아쿠인데 잭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잭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허당끼 있는 모습치고는 주인공 잭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매번 방해하는 이 만화의 메인 빌런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캐릭터입니다. 언제 한 번은 이크라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여성으로 변신해 잭의 눈앞에 나타나서 나는 아쿠의 저항하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 아버지가 아쿠에게 패배하고 지금은 고문받고 있다면서 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위해 강력한 마법의 보석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데 잭은 그 마법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고 같이 함께 찾으러 떠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잭은 이크라에게 동료 그 이상의 마음이 조금 있었으나 이크라, 아니 아쿠는 이 마법 보석을 잭의 눈앞에서 박살내면서 어떡해, 과거 못 가겠네. 응, 내가 만든 미래에서 잘 살아봐. 키키라면서 잭을 조롱하고 떠나죠. 여기서 이크라가 말한 아쿠에게 정하던 남성, 그는 결국 패배하고 고문받았다는 이야기는 잭의 과거사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잭의 동정심을 유발한 것도 있지만 이는 아쿠가 잭의 아버지 황제를 어떻게 다뤘었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타임포탈이 있는 산으로 향하는 잭, 도중에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 잠깐의 힐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잭을 마지막 타임포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만 아쿠 때문에 잭은 그 마지막 포탈이 파괴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단이 아예 없는 상황. 잭은 당장 아쿠를 죽이려 했지만 아쿠는 괴물들을 만들고 도망치죠. 잭은 분노에 휩싸여 괴물들을 죽이는데 알고 보니 이 괴물들은 방금 전에 동물들이었습니다. 아쿠가 마법으로 그 동물들을 괴물로 만든 것이었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당황하던 찰나 신검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아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 이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과연 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쿠에 의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죠. 그때 수염난 한 사나이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니 그것은 바로 사무라이 잭이었습니다. 아쿠의 타임 포탈의 부작용으로 잭은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됐으나 이것은 잭에게 있어서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아쿠를 물리칠 수 있는 신검은 없고 타임 포탈이 모두 파괴돼서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결국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잭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을 원망하는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까지 더불어 자신을 쫓아다니는 정체불명의 환영까지 보는 지경에 이릅니다. 한편 아쿠는 자신을 숭배하는 어느 여인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기도 하며 세계 곳곳에 악당들을 보내면서 나날이 악명을 떨치고 있으나 현재 아쿠는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포탈도 다 없앴는데 잭은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가네? 그럼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늙어 죽겠지? 아니 근데 나이를 안 먹네? 신검을 든 전성기 잭이 영원하다고? 아 진짜 이러다 이 짓거리 평생 하는 거 아니야? 아쿠는 우울증에 걸려 자기 자신과 상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한편 아쿠의 피를 받은 여인에게서 7명의 아쿠의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녀들은 오직 잭을 처단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로 온갖 살수들을 터득했으며 아쿠가 이 세계의 창조주의자 진리라는 거짓된 사상을 주입받은 소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아시라는 소녀는 무당벌레를 보며 호기심을 느끼거나 밤하늘을 바라보는 등 잭을 향한 사리와 중으로 벼려진 다른 자매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자연을 사랑했죠. 그러나 아시의 어머니 여인은 자연 따위 이런 건 아쿠님의 정의가 아니며 아시 너의 이런 행동은 잭을 죽이는 너의 사명에 독이 된다며 아시가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무당벌레를 가차없이 죽이고 아시를 더욱더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쿠의 딸들은 그 사무라이 잭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세우죠. 잭이 기지를 발휘하여 아쿠의 딸들 중 한 명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간 배워왔던 로봇 따위가 아닌 이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잭은 크게 당황합니다. 잭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살인에 대한 죄책감,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 등 잭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오래전 사라졌다고 생각한 매드잭마저 다시 나타나 넌 실패했고 이제 모두 끝내고 싶지 않냐, 편해지고 싶지 않냐며 말까지 겁니다. 과거에 선택한 결정과 그것에 따른 행동들은 현재의 자신을 반영하며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잭은 자신의 혈흔을 일부러 남겨 아쿠의 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아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아쿠의 딸들을 처리하죠. 그때 잭이 서있던 나무가 부러지고 추락한 그의 눈앞에는 아직 쌩쌩한 아시가 덤벼듭니다. 물론 소용없었지만요. 묶여있는 아시는 잭에게 죽어라, 너의 악행을 끝내겠다 사무라이, 아쿠님이시여 영원하라고 말하지만 잭은 아시가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혼란스러워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잭은 아쿠의 진실을 아시에게 말하려는 순간 두 사람은 어떤 괴물에게 잡아먹힙니다. 아시는 잭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죽어라고 말하지만 잭은 그런 아시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주며 같이 이 괴물의 뱃속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감사는 됐어, 차라리 죽고 말지. 잭,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아쿠님 만세! 시도 때도 없이 아쿠 찬양을 듣던 잭은 아쿠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잡아먹은 이런 괴물도 아쿠가 풀어놓았다 등 아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어찌저찌 두 사람은 탈출에 성공하고 지쳐 쉬고 있는 잭의 뒤를 노리는 아시. 그때 무당벌레를 평화롭게 보고 있는 잭을 본 아시는 어쩌면 자신의 사상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잭을 향한 사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한편 스라의 수많은 딸을 두게 된 스코틀랜드인 잭의 유지를 이어받아 아쿠에게 덤비나 사망합니다. 하지만 검에 있는 켈트족 마법 덕분에 스코틀랜드인은 비록 유령이지만 전성기 모습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령이 됩니다. 아시는 아쿠가 세상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잭의 말을 되뇌었고 아시는 잭에게 이 세상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잭은 아쿠가 아름다웠던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평화를 파괴하는 악인들을 아쿠가 꺼리낌없이 받아들이는 등 아쿠가 저지른 폐악질을 아시에게 각인시켜주죠. 진실을 목도한 아시는 잭, 당신과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잭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희망은 사라졌다고 말하죠. 그때 참혹한 현장에 생존자가 잭을 알아보며 근처 공장에 아이들이 납치되었으니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공장에 잠입한 잭과 아시는 서로 힘을 합쳐 생고생 끝에 납치됐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잭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결국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고 자신을 늘 쫓아다니던 어떤 환영을 따라갑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잠시 기절했던 것 뿐이었으나 아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잭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시는 잭을 찾기 위해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궁수, 울리 등 과거 잭에게 도움을 받아 희망을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클럽에서 사무라이 잭을 기리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아시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아시는 음산한 묘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할복을 하려는 잭이 있습니다. 잭을 쫓아다니던 것은 고대 전사들의 환영으로 사명에 실패한 잭에게 책임을 물으려던 것이었죠. 잭은 희망은 없다고 말하지만 아시는 아직 희망은 살아있으며 잭 덕분에 희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무엇보다 잭 당신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그 아이들 모두 살아있다고 말하죠. 다시 희망을 되찾은 잭은 고대 전사들의 환영을 무찌르고 아시아와 함께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검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신검이 빠졌던 구덩이를 아시아와 함께 내려갔으나 신검은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 타임 포탈이 파괴되면서 분노의 눈이 멀었던 잭이 사륙을 저질렀기에 신검이 잭을 떠났던 것입니다. 잭은 신검을 되찾기 위해 영웅계로 들어가기 위한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때 잭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악당들과 아시의 어머니, 여인을 습격하지만 모든 적들을 아시 혼자서 처치하죠. 내면의 분노와 좌절을 마주하고 균형을 되찾은 잭은 고대 신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신검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쿠를 뵈러 가는 것이었죠. 한때는 서로 죽이려던 앙숙이었으나 이제는 친구이자 동료, 서로 조금만 살결이 닿아도 얼굴을 붉히더니 민망한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잭은 아쿠 때문에 친구, 가족 등 자신과 연이 닿아있던 모든 이들이 지금은 추억이 돼버렸다며 너만큼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시와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아쿠가 나타나는데 자신의 부하로부터 잭의 신검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듣고는 잭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물론 잭의 신검을 다시 찾았지만 어라 신검이 있네요? 그렇게 아쿠가 도망치려는 순간 아쿠는 아시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시를 조종해 잭을 몰아붙입니다. 아시는 잭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지만 결국 잭은 검을 내려놓게 되고 아쿠에게 붙잡힙니다. 아쿠는 세상의 희망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전세계 TV에 사무라이 잭의 오프닝을 틀며 잭의 처형식을 생중계하기로 합니다. 아시는 내면에 아까 맞서 싸웠음에도 아쿠의 명령에 의해 잭을 처단하기 직전 그동안 잭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잭을 돕기 위해 아쿠를 공격합니다. 가까스로 풀려난 잭은 신검 쪽으로 향하지만 아시가 막아섭니다. 잭은 아시가 아쿠의 피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잭은 아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힘 덕분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아시는 아쿠의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시도 아쿠처럼 타임 포탈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아시는 갑자기 타임 포탈을 열고 잭과 함께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점은 아쿠가 잭을 미래로 보낸 바로 직후, 그러니까 아쿠 입장에서는 잭을 미래로 보내마자 웬 검은 쫄쫄이 여자랑 같이 바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사무라이 잭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갑자기 아쿠를 베어 죽이고 악의 화신 아쿠가 갑자기 사라지며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두 사람. 그러나 아시는 아쿠의 피로 탄생한 미래의 인물이기에 타임 패러독스로 인하여 아시는 잭의 품에서 사라집니다. 슬픔에 젖은 잭은 어느 한 무당벌레가 자신에게 날아온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시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렇게 사무라이 잭의 기나긴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아시라는 단어의 뜻은 일본어로 나쁘다, 좋지 않다입니다. 제작자는 어린 시절에 짝사랑하는 사람과 사무라이 검을 들고 멸망한 세계에서 괴물들을 처치하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무라이 잭의 토대가 됐었다고 하며 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아시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사무라이 잭 시즌5는 아시의 캐릭터성, 뛰어난 액션과 영상미, 인상 깊었던 캐릭터들의 재등장, 점프굿 등 훌륭한 팬서비스로 호평을 받았지만 후반부의 급발진 전개, 메인 빌런 아쿠의 적은 비중, 잭이 그 심한 생고생을 한 것에 비해 새드 엔딩을 맞이한 것 등 여러 불호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8월 사무라이 잭 게임이 발매됐었는데요. 이 게임에서 잭이 아시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히든 엔딩이 하나 있는데 본편의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팬덤은 이 해피엔딩이야말로 사무라이 잭의 진짜 엔딩이라며 대호평을 했습니다. 제작진들도 팬덤의 반응을 인지한 것인지 이 해피엔딩이 사무라이 잭의 진짜 결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잭과 아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